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가 연준의 1년 6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강도 높은 긴축 통화 정책에도 고용시장 호조와 소비 지속 등으로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연준이 적절한 타이밍에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사실상 미국 내 전기차 충전 기술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연방정부 지원금 획득 경쟁에서도 다른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완성차 시장에서 강세 외에도 충전소 시장도 확고하게 지배할 것으로 보여 전기차 부분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되는 고금리에도 아주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이제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긴축 통화 정책을 지난 1년 6개월 이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굉장히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고금리를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연준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 경제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예, 그러면? 어제도 사실 이 모니뉴스 시간에 보도를 해드렸지만 네. 이 대략 세 가지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이렇게 갑자기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침체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네. 침체를 지금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인으로 보이는데 일단 노동력이 증가해서 고용 시장이 분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좀 크게 힘을 미국 경제에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 확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소비가 좀 부진했는데 이제는 그런 좀 부진했던 수요를 따라잡는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소비가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연방 정부 또 뭐 주정부 또 시정부 할 것 없이 많은 재정 정책을 실시했죠.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직장인들 힘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책 또 연방 준비제도는 연방 준비제도대로 통화부양책 실질적인 제로금리 추구하면서 계속 부양책을 실시했고 그러면서 이 안전판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제로 뭐 자비를 잃는다든가 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든가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이런 안전판의 도움에 의해서 무난히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도 소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도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고 물론 이제 팬데믹은 종료가 됐고 이런 이제 뭐 정부의 부양이나 이런 건 이제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잘 이겨내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뭐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의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네. 이것이 또 소비력 강화로 그렇죠. 이어졌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는 생산을 담당하죠. 그런데 일을 하는 대가로 이제 급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서 얻는 급여 소득.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급여를 가지고 자기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소비에 나서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소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계속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고요. 실질 임금이 올랐죠. 이 세후 실질 소득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올해 들어서 매달 전년 동월비 대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실질 임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계속되고 있고 또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버텨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해야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임금 인상이 소비력이 유지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자,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이고 한 석 달여 남았는데 올해 노동자들의 연소득이 확실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그 7월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네. 2023년 올해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응답자들의 연소득 전망치가 6만 7천 달러가 가장 많았다고 그럽니다. 6만 7천 달러. 네. 이게 1년 전에는 6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오호. 이번에 이제 1년 만에 7천 달러가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막연한 금액이 아니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임금이 올랐다. 근데 뭐 임금이 오른 것만큼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글쎄요. 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네. 어찌됐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역대급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역대급 그 고금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드라이브도 버텨낼 수 있는 게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올라줬기 때문에 역대급 인플레이션, 역대급 고금리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다는 건 소득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소득이 증가하면서 결국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지 않게 버텨주는 버팀목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네. 괜찮을지는 좀 네. 미지수다 이런 네.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이유 나오고 있죠. 이 미국 경제가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 고공행진을 피하면서 경제가 연착륙하는 이 골디락스를 기대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경제 현상이죠.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는 점에서 골디락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상, 금리 동결, 금리 인하, 타이밍 등이 이제 관건이란 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떨 것이냐. 좀 긍정적인 예상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 연준이 그 긴축 통화 정책에서 언제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그 타이밍이 과연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좀 분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예, 그 연준의 경제 정책이 역시 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정책을 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타이밍을 놓치는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연준이 사실 지난해 또 그 전해인 2021년에 보면 계속 타이밍을 놓쳐왔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계속돼 왔는데 그거 무시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올 리가 없다. 우리 기억하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물어볼 때마다 그럴 일이 없다. 절대 문제 없다. 오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만약에 그때 2021년이나 2022년 초반에 좀 적절하게 금리 인상했다면 그러니까 2021년쯤에 했어야 되겠죠. 2021년쯤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적당히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5.5까지 높일 필요도 없이 적당히 금리 인상하면서 이걸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5.5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려되는 건 결국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이밍을 연준이 잘 잡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타이밍에 참 취약한 모습 보였어요. 항상 뒷북 치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에 경기 부양만큼은 적절한 타이밍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전문가들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의 타이밍이 바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 네, 이것이 그렇죠. 될 텐데 네. 연준이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그렇죠. 있을지가 지금 의심이다. 이게 그게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끄는 그 연준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타이밍 잡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줘야 되지만 그래도 최고 전문가들인데 너무 타이밍을 못 잡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의 제로금리 0%에서 지금 5.5%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1년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하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냐면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무리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기준금리가 사실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려서는 안 되는 거를 올린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고 뭐 지금 뭐 많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 들어서 고용 수치가 지금 식어가는 모습, 실업률이 올라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뭐 실업률이 3.8% 아직도 3%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실업률이 4% 올라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뒷북치지 말고 차라리 한 박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연준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제가 얼마 전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5.5%인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동결하는 거는 계속 긴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 인하로 가야 되는데 결국 sooner or later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인데 연준이 그걸 또 계속 또 안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경기 침체로 우리를 모두도 구렁텅이를 빠뜨리고 나서 뒤늦게 또 경기 부양한다고 허겁지겁 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상당히 네. 큰데요. 네.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참 힘들죠. 네. 그거 못하면 연준 위원 자리 다 때려치고 나가야죠. 그거 하라고 그렇게 사회적 지위 보장받으면서 큰 돈 받고 있는 건데 네. 그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그런 얘기하면 욕먹을 소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전기 충전 기술의 표준으로 사실상 네. 등극했다. 그렇죠. 이런 소식입니다. 예, 미국 전기차 충전 기술의 표준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죠. 네. 연방정부 지원금 확보 경쟁에서도 그래서 크게 앞서가고 있고요. 포드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테슬라 충전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포드나 GM이나 뭐 이런 토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의 충전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우리 그냥 다 테슬라 거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이 대열에 지금 합류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도 테슬라 방식 따르기로 결정해서 이제는 모든 전기차들이 테슬라 충전소 충전 방식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게는 아주 엄청난 호재가 되겠어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전자 충전소가 충전소가 전기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경쟁에 있어서. 근데 이게 그럼요. 결국 테슬라로 집중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연방 정부가 충전소 건설 지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곳곳에 이 충전소가 있어야지 이걸 수시로 이 전기가 필요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고 그래야 이게 상용화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네. 충전할 때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러니까 이게 좀 많이 불편한데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해서 고속 슈퍼차저가 이제 곳곳에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가 그 시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 테슬라가 전기 충전소를 짓기 시작한 지가 꽤나 네,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기술도 그만큼 축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 강점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네. 10년 전부터 네. 급속 충전소를 짓기 시작할 정도로 다른 전기차들보다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사들을 앞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도 다른 회사들이 짓는 것보다 20에서 70% 정도 낮은 수준에서 지을 수 네.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이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테슬라 거를 우리도 이용해야 되겠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장을 거의 지배하겠네요. 지배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핵심 영역이 완성차를 만들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 충전소예요. 전기 충전소를 누가 잘 만들어서 결국 모든 차량들이 그 충전소를 이용하게 만드느냐 이 경쟁이 중요한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고속 충전소 30분 최대한 30분이면은 충전을 끝낼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슈퍼차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내 33,400여 개의
급속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테슬라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서 테슬라가 크게 지금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가스를 넣는 그 주유소 보면은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 쉘도 그렇죠. 있고 모바일도 예,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테슬라 하나밖에 네. 없는 거가 되겠네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주유소 종류가 많은데 네. 이 전기차 주유소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테슬라 주유소 하나만 남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급속 충전소의 60% 이상을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아이고, 높다는 네. 분석이고요. 이 급속 충전소 슈퍼차저 매출이 내년이 되면 8억 8,500만 달러 테슬라가 올릴 것으로 이렇게 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내에 11배가 넘는 100억 달러를 찍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에서 완전히 거의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굳건히 해서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본다면 전기차 시장에서는 역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다른 차들이 오늘 뭐 유럽에서 나온 소식 보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은 그 가솔린 그 화석 연료를 완전히 없애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를 계속 만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시 테슬라가 완전 순수 전기 자동차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건 전기차 시장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테슬라가 뭐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떨어질 일이 없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또 떨어졌으니까 오늘 오르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호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CEO만 정신이 멀쩡해지면 좋겠어요. CEO가 이 말을 잘 새겨 들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하도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니까 그저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일만 해줬으면 조용,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 또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